안녕하세요. 오늘은 튀김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가와리아게 튀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리아게는 일단 튀김의 옷에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준 튀김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새우와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연어, 연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이제 새우, 그다음에 연어. 자, 연어는 연근을 가지고 중간에다가 샌딩을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튀김을 튀길 때 사용하는 재료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달걀 노른자가 아니라 흰자를 이용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튀김을 튀길 것이고요. 오늘 사용할 거는 튀김 옷으로 할 거는 크래커, 플랜 크래커, 춘건피, 요 김은 이제 가위로 가늘게 썰어서 이렇게 시판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없으면 일반 김을 가지고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재료부터 손질을 하겠습니다. 가장 도마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재료서부터 손질하겠는데, 이 크래커는 봉투를 준비해서 이 안에다가 크래커의 내용물을 넣고 입구를 잘 막은 다음에 펼쳐놓고 방망이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 크래커 중에서 이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크래커를 이용하시는 게 전체적인 맛의 변화를 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크래커를 잘게 부셔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재료 중에 하나가 요 춘건피도 새우에다가 이제 말아서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차씩 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반을 가르고 그다음에 또 반을 갈라서 얘를 약 0.1cm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가와리아게이기 때문에 춘건피를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새우에다가 말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춘건피 자체를 새우를 가지고 이 통 그대로 이렇게 말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변형 튀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튀김의 옷을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튀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튀김에 입히는 옷이 수분기가 많거나 조금 다루기 힘든 재료들은 안마해도 피해주는 게 좀 좋겠죠. 그 밖에 가와리아게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흑임자라든지 아니면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셔서 사용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덴뿌라에 사용했던 시소잎 또는 깻잎 잎사귀를 가지고 잘게 다져서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춘건피를 했고요. 자, 이렇게 붙지 않도록 잘 띄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자르다 보면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들은 조금 골라내고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 같은 경우는 이미 잘라져 있기 때문에 시판용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을 준비해 놓고요. 시소잎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물기를 꼭 짜서 해서 반을 자르고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춘건피 사이즈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얘가 물기가 아마 좀 있으면 튀기는 동안 이제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물기를 조금 제거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튀김옷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먼저 사용할 것은 아스파라거스.
자,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딜까요? 가장 연한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형태가 좀 예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담아줄 때는 이제 앞부분에다 담아주고요. 이 뒤쪽은 아마 섬유지름이 있어서 좀 질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러를 가지고 한 번쯤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한 가지로 가볍게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 아스파라거스는 보통 이 정도 굵기가 되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키워야지만 이 정도 굵기가 되고요. 한 1년생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정도의 굵기에서 점점 2년째 조금 더 굵어지고 3년 되면 이 정도 사이즈의 아스파라거스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제철이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5월. 네, 5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하는 요리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연근. 자, 연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연어 사이사이에 샌딩을 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근도 마찬가지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물기를 빼고 꼭 털어서 깨끗한 행주에다가 한번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가능한 최대한 0.1mm 정도로 팔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밀듯이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연어를 가지고 샌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현재 연어를 사용할 거고요. 자, 사이즈별로 요 연근의 사이즈와 비슷한 사이즈로 트리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동그라미 형태까지는 못 만들어도 비슷한 형태까지는 이렇게 해서 트리밍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모양이 조금 잡혀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면서 연근 사이즈와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붓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밀가루나 아니면 전분가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요. 여기 있으면 여기다 한번 이렇게 묻히고 반드시 한 번씩은 이렇게 털어주고 털어서 얘 놔두고 그 다음에 연어 놔두고 다시 얘를 넣어서 이렇게 묻혀주고 여분의 가루는 털어주고 다시 위에 올려주고 연어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반드시 여분의 가루는 털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샘플 해봤으니까 이제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 위에다가 반드시 연근을 먼저 이렇게 바닥에 올려놓고 연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연근 이 연근 같은 경우는 형태도 예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채소이기 때문에 튀김류에 굉장히 적합한 채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햇 연근을 구하고 싶으면 8월 이후에 1년 12달 연근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저장된 연근인 건 아시겠죠? 연어가 없어질 때까지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연어를 샌딩하고 싶으면 연근 말고 뭐 참말을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감자를 상관이 없고 꼭 정해진 재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가와리학이라는 건 변형 튀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변형시켜서 튀겨주는 튀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마찬가지로 얘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 요 정도 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이렇게 머리서부터 사이즈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왜냐면 끝에 부분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앞쪽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조리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준비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덴뿌라 튀겼듯이 오늘도 요 새우를 이용할 텐데 마찬가지 새우 손질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떼기 전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내장을 이렇게 하면서 잘라낸다는 거.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잡고 하나, 두 번째 마디 또는 세 번째 마디 중에서 넣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달래가면서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에 대가리도 같이 떼주고. 자, 오늘은 머리는 쓰지 않고요. 머리는 쓰지 않고 새우 껍질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껍질 잡고, 그리고 얘는 여기 마지막 마디까지 같이 다 해서 한 번에 까줍니다. 자, 새우는 요 꼬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꼬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새우도 새우를 다 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지금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가루, 그 다음에 시소, 아까 깻잎잎 비슷한 시소, 그 다음에 충건피, 그 다음에 크래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오고요. 자, 새우도 지금 방금 손질했고 마찬가지로 새우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왜냐? 오그라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명 허리 꺾기라는 거, 저번 시간에 템뿌라 했을 때에도 새우는 이렇게 손질한다는 거, 거꾸로 들고 이렇게 일자로 칼금을 내도 되고 약간 대각선으로 칼금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손질이 안 된 요 물총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준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떼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루를 묻혀서 튀기기 전에 이번에는 반죽이 아니라 요 가루를 묻힐 거기 때문에 요 흰자를 이용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 같은 경우는 여기다 놔둔 다음에 일로 가볍게 알끈을 끊어줍니다. 거품을 내는 게 아니라 알끈 자체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젓가락 약간 세운 상태에서 볼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튀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연근을 먼저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근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담가준 다음에 제절 잘 묻힌 다음에 넣고 마른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습니다. 가볍게 한번 눌러주고요. 네. 마찬가지로 넣어서 넣고 다시 이쪽에 올려서 양쪽 측면도 꼼꼼히 이 크래커를 발라주고요. 윗면 아랫면은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눌러서 크래커가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는 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 잎사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위쪽 빼놓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잡고 가루를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로 다 넣고 전반적으로 다 가루를 묻혀줍니다. 자, 가루를 묻혀준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털어주죠. 네. 잡고 흰자 다시 버무린 다음에 얘를 건져내서 다시 크래커 있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꼼꼼히 얘도 마찬가지로 크래커를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밀가루를 묻히고 그다음 접착제 역할을 하는 흰자에다가 묻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래커를 준비된 크래커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맨 윗부분 가장 연한 부위는 아래쪽만 흰자를 묻혀서 여기다가 밑에 부분만 가루를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잘 안 묻지 왜?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와 연어를 이렇게 크래커를 묻힌 가루에다가 준비해 놓고요.
얘를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오케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준비한 연어 샌딩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길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재료는 동시에 넣어도 되지만 다른 재료들은 아무래도 이제 튀겨지는 온도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튀기고 건져내고 그냥 그 다음 걸 튀기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채소 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얘를 튀길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한번 건져봐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왔다 싶으면 얘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내시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튀김은 항상 이렇게 세워서 서로가 약간씩 닿을 수 있도록. 자, 한번 튀겼기 때문에 또 들어간 여러 가지 여기 텐가스들이 떨어진 것들을 제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스파라거스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조금 낮춰서 줄기 부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잎사귀 위에. 절대 오래 튀길 필요가 없겠죠. 예,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먼저 넣었던 애들을 먼저 이렇게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김옷이 제대로 묻히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벗겨진 형태로 튀겨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까지 일단 튀겨봤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텐가스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런 가루들이 다음 튀김에 묻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항상 이렇게 걸러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이 새우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총 한 가지, 두 가지, 또 뭐 있을까요? 세 가지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새우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밀가루에다가 적셔서 준비해 놓고요. 이 새우는 여기 꼬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꼬리를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튀겨줘야 되고요. 마찬가지 밀가루 묻힐 때에는 꼬리까지는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꼼꼼히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가 이렇게 묻혀졌으면 여분의 가루는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잘 털어주고요. 다시 흰자로 마찬가지로 얘도 흰자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자, 이렇게 흰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즘에서 이제 묻혀주도록 하겠는데요. 맨 처음에 타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 중건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자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흰자 사이에다가 넣고 얘를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고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파라파라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왔는지 한번 아무거나 넣어보고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짜자 움직이면서 얹어줍니다. 한번 처음에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살짝 가볍게 이렇게 해서 꼬리를 잡아주고 펴줍니다. 자, 이렇게 꼬리에 아까 물이 정확하게 빠지지 않은 저렇게 뻥소리가 나면서 튄다는 거.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새우. 거품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소리가 작아지면 안에 내용물에서 충분히 수분이 이제 빠져나왔다는 거고요.
덴푸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튀겨주셔야지만 안에 겉에 부분은 튀김옷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덴푸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겼다 싶으면 이렇게 충분히 기름을 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꼬리, 아까 꼬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산 거거든요. 꼬리를 안 잡으면 이거 되게 뭉쳐져요. 네, 주의하시고 꼭 충분히 털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새우 2마리 튀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 잘 묻힌 다음에 시소라고 해서 왜 깻잎과 비슷한 일본 향신채가 있죠. 초밥 먹을 때 쓰기도 하고 생선회를 먹을 때 깻잎 대신에 나오는, 또 가볍게 한번, 너무 세게 잡아주면 이거 뭉치기 때문에 가볍게 잡아주고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거품이 지금 작아졌죠? 작아졌으면 이렇게 건져냅니다. 충분히 기름을 제거하고 옆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이제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가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 단단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누를 때는 가볍게, 그래서 꼬리를 잡고 넣은 상태에서 손을 떼줍니다. 요 김을 튀길 때는 주의할 점은 잘 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저온에서 튀겨줘야 되는데 조금 얻어놓겠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를 놔두고 다 튀겨졌고요. 이렇게 해서 김가루, 그 다음에 시소, 그 다음에 연어 샌딩한 거,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그릇에 담으면 일단은 끝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샌딩된 거는 안에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한 번에 눌러서 잘라주는 방법을.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릇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인 새우. 새우 2마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까 아스파라거스 튀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것들. 가운데가 비네요. 가운데가 비면 얘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튀김은 가장 중요한 게 정면에서 봤을 때 내용물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는 것이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곁들이로 레몬을 움직이니까 잘라내고 양쪽에도 잡기 쉽도록 끊어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세팅을 해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로 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와리야게 튀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